안녕하세요. 선생님의 귀한 손님 금빛백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선생님의 건강이 걱정되어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코끝이 얼어버릴 정도의 강추위에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따뜻한 보리차나 쌍화차 한 잔 곁에 두시고 편안한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때로는 가슴 답답한 억울함이 되기도 하는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빠르고 어지러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고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자식들에게 말하기도 미안하고 혼자 끙끙 앓자니 막막한 것이 현실이지요. 선생님, 혹시 동네 경로당이나 친구들 모임에 나가셨다가 이런 기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얼굴이 훤하게 펴져서 자랑을 합니다. 나 이번에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매달 30만 원씩 나오더라. 그 돈으로 손주들 올 때마다 용돈도 쥐어주고 병원 가서 물리치료도 마음 편하게 받으니까 살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듣고 겉으로는 아이고 잘 됐네, 축하하네 하며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씁쓸함과 서운함이 밀려오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뭔가 나도 젊어서 흥청망청 쓴 것도 아니고 가족들 굶기지 않으려고 그 모진 세월 허리띠 졸라매며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나만 쏙 빼놓고 쟤만 주는 거야? 이런 생각에 밤잠 설치신 적 솔직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건 겉보기엔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옆집 김씨도 받는다는데 쥐꼬리만 한 연금 조금 나온다고 혹은 시골에 낡은 집 한 채 있다고 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할 때입니다. 그럴 때면 정말 나라가 야속하고 세상이 불공평하게만 느껴집니다. 특히나 요즘 뉴스를 틀면 어떻습니까?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친다고 연일 떠들어댑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려고 해도 사과 한 알, 파 한 단 집기가 무서워서 몇 번을 들었다 놨다 망설이게 됩니다. 겨울철 난방비 고지서를 받을 때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저도 잘 압니다. 이럴 때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30만 원, 40만 원이라는 돈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룻밤 술감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은 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달 식비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병원비가 되며 무엇보다 나도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존심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선생님,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노릇이 하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본인 스스로 나는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해서 신청조차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에이, 내가 무슨 기초연금이야. 조그만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돼. 우리 영감이 공무원 연금을 쥐꼬리만큼 받는데 그것 때문에 우린 꿈도 못 꿔. 자식들이 용돈 조금 보내주는데 그것도 소득으로 잡힌다며? 우린 틀렸어. 혹시 선생님께서도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정말 뜬 눈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 해가 바뀌면서 기초연금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과거의 상식, 동네 복덕방에서 들었던 카더라, 통신, 그런 낡은 정보들은 이제 다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부부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무려 월 468만 원입니다. 네, 468만 원이요? 하고 깜짝 놀라 되묻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아니,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버는 부자도 기초연금을 준다고? 나라국간이 나만 하나? 그럼 개나 소나 다 받는 거 아니야?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엄청난 오해와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68만 원은 선생님이 실제로 버는 월급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아주 복잡하고
독특한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온 소득 인정액이라는 가짜 숫자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선생님께서 겉으로 보기에 꽤 넉넉해 보여도 혹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꽤 많아 보여도 나라에서 정해준 공식대로 계산만 잘하면 충분히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수입은 쥐꼬리만 한데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몰라서 놔둔 이것 하나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안타까운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고 재산이라곤 시골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 한 채와 10년 넘은 오래된 승용차 한 대뿐인 분이셨죠.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줄 알고 신청했는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분은 결과 통지서를 받고 며칠을 시금을 전폐하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몇 년 전 아버지를 위한다고 사들인 3000cc가 넘는 고급 승용차의 명의가 문제였던 겁니다. 차는 낡아서 똥값이 되었지만 배기량 기준 때문에 탈락하신 거죠. 차라리 그 차가 없었더라면 아니면 명의만이라도 자식 앞으로 바꿨더라면 그분은 매달 나오는 효도연금을 평생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정보가 없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눈앞에서 수천만 원을 날려버린 셈입니다.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이런 억울한 일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복지제도를 만들어 놓지만 친절하게 찾아와서 숟가락으로 떠먹여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챙길 수 있고 우리가 똑똑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냉정한 현대사회의 복지 시스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내 목도 뺏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 영상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잃어버릴 뻔한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복잡한 서류, 골치 아픈 법률 용어는 제가 다채로 걸러내고 선생님께서 사랑방 아랫목에 앉아 옛날 이야기 듣듯이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째, 2026년 확 바뀐 기초연금의 핵심 기준을 아주 명쾌한 공식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둘째,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나만 합격할 수 있는 전문가들만 아는 소득 공제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했다가 떨어져도 다시 기회를 잡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안전장치까지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선생님은 더 이상 동사무소 직원의 눈치를 보거나 바쁜 자녀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며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내 연금을 계산하고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 우리 집 연금 박사가 되어 계실 겁니다. 그러니 급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시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선생님의 풍요롭고 당당한 노후를 위한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이라는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볼 시간입니다. 서류가 복잡해 보이고 계산식이 어려워 보여도 절대 겁먹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 손에 만능 열쇠 하나를 쥐어드리겠습니다. 딱 세 글자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감입니다. 소득, 재산, 그리고 감액. 이 세 가지 관문만 무사히 통과하면 기초연금은 온전히 선생님의 것이 됩니다. 2026년에 이 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돋보기를 대고 살펴보듯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소는 바로 소득입니다. 앞서 제가 부부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468만 원, 단독 가구는 28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많은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나는 아파트 경비일에서 200만 원 받고 우리 마누라는 식당 나가서 설거지하고 150만 원 버는데 합치면 350만 원이네. 468만 원보다 적으니까
우린 무조건 받는 건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선생님이 땀 흘려 일해서 번 근로소득을 아주 귀하게 대접해 줍니다.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받는 이자, 소득이나 연금 소득과는 차원이 다르게 큰 혜택을 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무려 110만 원을 기본으로 빼줍니다. 이걸 기본 공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선생님이 200만 원을 벌어도 나라에서는 어르신, 노구에 고생하셨으니 110만 원은 안 번 걸로 쳐드릴게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2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면 90만 원이 남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90만 원에서도 또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계산해 보면 90만 원의 30%인 27만 원을 또 빼주는 셈이니 실제로는 63만 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통장에는 200만 원이 찍혔지만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겨우 63만 원 버는 사람으로 잡힙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혜택입니까? 만약 부부가 둘 다 일을 하신다면 이 혜택은 2배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맞벌이라서 소득이 많아 안 되라고 지레 포기하셨던 분들 당장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소득은 선생님 생각보다 훨씬 적게 잡히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열쇠, 재는 재산입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이 여기서 무릎을 꿇으십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있는데 무슨 기초연금이냐 하며 한숨을 푹 쉬시죠. 하지만 2026년에는 이 재산 기준도 우리 편을 들어줍니다. 재산에는 집, 땅, 전세 보증금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것 역시 전부 다 계산에 넣는 게 아닙니다. 기본 재산액이라는 이름으로 뭉텅이 돈을 시원하게 빼줍니다. 대도시에 사신다면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재산에서 아예 없는 셈 쳐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에 공시지가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5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일단 뺍니다. 그럼 3억 6,500만 원이 남죠? 이 돈을 바로 월 소득으로 잡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걸 연 4%의 이율로 계산해서 12달로 나눕니다. 계산해보면 한 달에 약 12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어떤가요? 5억짜리 집이 있어도 월 소득 인정액은 12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선생님의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5억짜리 집이 있어도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집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 이제는 거짓말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절대 밟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지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집은 몇 억짜리가 있어도 공제를 해주지만 자동차는 자비가 없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배기량 3000cc가 넘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소위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건 소득 공제고 뭐고 없습니다. 그 자동차 가격이 고스란히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 차가 있다면 월 소득이 4천만 원인 사람으로 간주되어 바로 탈락입니다. 10년 된 외제차라도 관리를 잘해서 차량 가액이 높게 잡혀 있다면 위험합니다. 혹시 자녀분이 아버지 이제 은퇴하셨으니 폼나게 타세요 하고 사들인 제네시스 같은 고급차가 명의만 선생님 앞으로 되어 있다면 그 효도가 오히려 매달 30만 원을 날리는 불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억울해서 눈물 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열쇠, 감은 감액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었는데 통장에 찍힌 돈을 보니 33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만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공무원이 실수한 거 아니야? 하고 화내시기 전에 두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게 되면 두 분이 같이 사시니 생활비가 좀 덜 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논리로 각각 20%씩 깎아서 지급합니다. 좀 야박하게 느껴지지만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둘 다 받으면 합쳐서 약 54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둘째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선생님의 소득이 선정 기준액을 넘어버리면 안 되니까 딱 그 기준선까지만 맞춰서 주는 겁니다. 턱걸이로 합격하신 분들이 주로 이런 경우를 겪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비록 전액을 못 받더라도 실망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수급 자격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단순히 연금만 받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비 감면이나 다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지는 프리패스 티켓을 얻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소재감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복덩이가 아닙니다. 내 재산이 어떻게 잡히는지, 내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아는 사람만이 챙길 수 있는 숨겨진 보너스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그 마음, 그 단단한 벽을 이제는 허무셔야 합니다. 2026년의 기준은 선생님에게 어서 오세요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보를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제가 선생님께서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작전을 짜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긴 이야기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소재감이라는 보물지도가 선명하게 그려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물지도도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두면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지도를 손에 쥐었으면 이제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길을 나서야 보물을 찾을 수 있겠지요. 제가 선생님께서 오늘 당장, 아니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행동 지침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 모의 계산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분들에게 얘야, 나 기초연금 좀 알아보게 인터넷 좀 켜봐라 하셔도 좋고, 운동 삼아 동네 행정복지센터, 옛날 말로 동사무소, 읍사무소에 마실 나가듯 들러보셔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이라는 아주 기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기계치라 그런 거 못해 하고 손살에 치지 마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대충이라도 내 재산과 소득을 넣어보면 어라, 생각보다 기준에 가까운데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는 감이 옵니다. 바로 이 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복잡해서 못해, 틀리면 어떡해라고 하시는데 사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모의 계산은 시험이 아닙니다. 틀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말에 자녀나 손주가 찾아오면 맛있는 과자 하나 사주면서 이거 한 번만 눌러봐다오. 부탁해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선생님에게 1년에 수백만 원을 벌어다 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너희 부담 덜어주려고 알아보는 거다라고 하시면 기특해하며 도와줄 겁니다. 두 번째 작전, 일단 신청이 정답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혹시 떨어지면 창피해서 어떡하지? 동네 사람들이 알면 망신 아니야? 선생님,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내고 살아온 내가 당당하게 내 권리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심지어 탈락하더라도 선생님을 지켜줄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라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지금은 내가 자격이 안 돼서 떨어지지만 나중에 내가 더 늙고 돈이 없어져서 자격이 생기면 그때 나한테 알아서 연락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며 예약을 걸어두는 겁니다. 이걸 신청해 두면 매년 나라에서 선생님의 소득과 재산을 자동으로 조사해서 어르신, 올해는 기준이 완화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서 와서 신청하세요 하고 문자나 카톡을 보내줍니다. 얼마나 고마운 제도입니까? 이걸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쓰실 때 맨 아래쪽에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체크박스에 볼펜으로 V1로 체크해야 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건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세 번째 작전,
자동차와 회원권을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앞서 본론에서 침 튀기며 말씀드린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 그리고 굴러다니는 골프나 콘도, 회원권, 이것들은 기초연금의 최대적이자 걸림돌입니다. 만약 계산해보니 이 자동차 하나 때문에 탈락 위기라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차를 팔거나 자녀 명의로 돌리거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차 한 대 때문에 매달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을 포기한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어떤 게 더 이득인지 답이 나올 겁니다. 현명한 부자는 작은 허세를 버리고 큰 실속을 챙기는 법입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기초연금의 비밀을 함께 풀었습니다. 월 30여만 원, 부부가 합치면 5,060만 원이 넘는 돈.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노후의 품격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손주들이 찾아왔을 때 지갑 눈치 안 보고 우리 강아지들 왔니 하며 용돈 쥐어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먹고 싶은 제철 과일 가격표 안 보고 바구니에 담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친구 경조사에 마음 편히 봉투 내는 당당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바로 그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선생님은 평생을 치열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선생님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불쌍해서 베푸는 시혜나 공짜 돈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젊은 날 흘린 땀과 눈물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정당한 인생 배당금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챙기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막막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사이다 같은 정보, 아니 따뜻한 숭늉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집은 사정이 좀 복잡한데 하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나요?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그 아름다운 여정을 저도 옆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다 같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의 지갑을 두둑하게 마음을 든든하게 해드릴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몸도 마음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